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교재 115쪽. 자, 1번.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가 아닌 거. 자, 10년대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단체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10년대는 어떻게만 정리를 하고 있지? 지역과 단체별로 물어본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일단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10년대 국내라고 했으니까 10년대 국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두 개 단체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죠. 대한독립의금부하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는 단체. 그래서 지금 대한독립의금부하고 대한광복 1번, 3번은 제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경학사하고 송죽회만 남잖아. 자, 그리고 간도에서도 또 반드시 외우시라고 하는 거 있지. 간도, 서간도 지역, 서간도하고 북간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서간도 지역은 신민회와 관련 있는 단체, 신민회라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지.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지역이다. 여기에 신민회가 설치한 기구가 바로 경학사라고. 경학사. 그게 이제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는 거야. 부민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부민단, 그 다음에 한족회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민단 한족회까지 일단 몰라도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라고.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경학사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학교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지. 여기에 설치한 학교가 신흥강습소지. 신흥강습소. 자, 그래서 이거는 겸사겸사 어떤 단체 때문에도 외워야 된다. 신민회와 관련해서 신민회. 자, 요거 반드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북간도. 여기가 주로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 북간도 지역인데 여기는 중광단이라는 단체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죠. 중광단. 대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 경학사, 그 다음에 북간도의 중광단. 이랬지? 그러면 요건 반드시 외우시면 좋단 말이야. 이 수많은 단체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반드시 외워두실 단체가 있는데 그것만 외워도 답이 나온 거지. 송죽회가 답이죠. 송죽회. 자, 그래서 송죽회는 기타 단체로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송죽회라는 단체도 있고, 송죽회 등등등등을 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여성 비밀 결사 조직이지. 이거는 단군을 숭배한 단체.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외우더라도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고, 외우시라는 거 반드시 외우셨으면 답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풀어야 돼. 자, 연해주에서는 무슨 단체를 공부할? 연해주에서는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신안촌부터 하자. 신안촌 13도 의군, 성명회, 권업회,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 이건 연도까지 외우라고 했죠. 1914년.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 18년.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근데 이 중에서도 3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지. 19년. 대한광복군 정부 최초의 정부 형태.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탄압을 해체.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 이거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연해주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에 가담하는 단체.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크게 읽어도 요거 3개는 반드시 외우시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3개는 연해주야. 그 다음에 상해는 2개. 동제사. 그 다음에 신한청년단.
청년당.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는 확실히 일단 외우시고. 근데 단체는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다. 김규 파리강화회의에.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의 통합단체. 미주 지역의 통합단체로 뭐가 있다? 대한인국민회. 그다음에 안창호가 설립한 단체 흥사단.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조금 외워두시면 이런 여기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나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외워서 맞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이제 열심히 읽으시고 요거 하면 한 90% 이상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어렵게 나올 때 이거 외에 다른 단체도 물론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자꾸 반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죠, 1번. 경학사는 서간도 삼원보 경학사야. 이게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고 여기에 있던 학교는 신흥학교가 나와야 돼. 그리고 신민회와 관련돼 있는 지역은 여기야.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지역. 송죽회는 여성 비밀결사. 자, 2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고르면 이 단체는 임병찬 등 전직 의병장 출신이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결성했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보내고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기획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들은 내용까지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단체는 어떤 단체다? 대한독립의금부에 대한 문제지. 대한독립의금 힌트가 다 나왔잖아. 임병찬 등 전직 의병장 출신, 고종의 비밀지령,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그 다음에 더 잘 나올 거 복벽주의 노선 그거 기억해. 복벽주의 노선. 자,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죠. 맞는 것을 고르면 군대식으로 조직되며 복격주의 노선으로 대한제국의 부활을 목표해서 이게 맞는 거죠. 만주에 무관학교 설립 계획 갖고 군자금 모금 활동했다. 그건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이다. 박상진, 김자진 공화정체 목표. 전쟁에 대비해서 무기 도입을 위해서 군자금 모금 활동. 그 정도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무관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설치했다. 그거는 서간도의 삼원보지. 신민회, 서간도 삼원보, 경학사라는 기구, 신흥학교. 그 다음에 최초로 정부 형태를 띈 단체로 연해주에서 최초로 정부 형태 연해주. 그러면 대한광복군 정부지. 대한광복군 정부.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일제가 경영하는 광산이나 우편차를 습격하여 자금을 모으고 군자금 모금에 부호들의 협력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금에 협조하지 않은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반민족적인 부호들을 처단해서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이게 어떤 단체일까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지. 대한광복회 박상진, 김자진 군대식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공화제, 만주 무관학교 설립 계획, 그 다음에 군자금 모금 활동. 그래서 그런 거. 대한독립의금부는 이거지.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최초의 정부 형태를 띄었다라고 아까 했고, 조선국권 회복단은 요거 10년대 국내 단군을 숭배하는 조직이다. 단군 숭배. 답은 3번. 4번. 밑줄 친 이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를 모두 고르면 복잡한 역사적 논박 뒤에 숨겨진 중국의 동북공정은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영토적 욕망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은 대략적으로 중국 지린성 동남쪽, 지금의 연변, 조선인 자치주에 해당되는 곳인데 1909년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청의 형태로 편입됐다. 어딜 말할까요? 간도를 말하는 거지, 간도. 자, 그래서 간도에서 활동한 단체를 모두 고르면 경학사, 부민단, 중강단, 대동보국단, 성명회, 서간도의 삼원보, 여기에 있었던 단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 그 다음에 북간도의 중강단, 대동보국단은요 상해에서 활동한 단체야. 상해 대동보국단. 그 다음에 성명회는 연해주지. 성명회. 신안촌 13도 이건 성명회 건합회. 그래서 간도와 관련된 건 기역, 니은, 디귿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답, 2번이 답. 그 다음에 5번 밑줄 친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1907년 설립된 이 단체 회원들은, 그럼 대충 1910년대 설립된 단체는 이 단체를 주로 물어보는 거지? 신민회겠지 뭐. 1909년 말 이후 일본의 한국병합이 목전에 있다고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내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 단체 이회영, 이시영, 이상용 그런 사람들 줄쳐놓으시고 1911년 남북한 건너 자리 잡았다. 여러 단체와 기관. 이거 서간도의 삼원보. 이 단체는 신민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 여기에 뭐가 있다고?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신안촌이다. 신안촌. 왜냐면 신흥강습소하고 한족회. 근데 이제 문제는 명동학교하고 서전서숙이야.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북간도에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신민회 회원들이 옮겨서 기지로 개척한 지역은 서간도의 삼원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만 사실은 맞는 거야. 여기만. 근데 지금 하나를 고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걸 좀 확대시켜서 전체 간도로 확대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돼. 간도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뭐다? 신안촌이라는 거야. 신안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까지만 맞는 거야. 사실은 답이 두 개일 수가 있는 거야. 2번하고 4번이야. 명동학교하고 서전서숙은 이 북간도에 있었던 학교야. 명동학교하고 서전서숙은 근데 이제 정확히 이 단체를 한정하면 신민회고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지역은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답은 2번하고 4번을 함께 답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틀리지 않은 문제라고 한정을 한다면 어쨌든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간도니까 전체적으로 간도를 확산시켜서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 이러지 말고 일단 잘못됐으면 거기서 잘못된 사람이 수정을 해줄 거야. 다 맞게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황하에서 정확한 답을 찍고 기다리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도라는 걸로 확대해서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 있다. 왜? 연해주는 전혀 이질적인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세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신민회에 한정한다면 4번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으로 더 확대해서 문제를 냈다고 치면 2번만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1910년대 상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가 아닌 거. 상해, 동제사, 대동복단, 권업회, 신한청년당. 권업회지 뭐. 성명이 권업회. 그래서 연해주의 단체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한촌, 13도의군,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사회당, 대한국민회회. 이렇게. 그래서 답은 권업회죠. 연해주죠. 그 연해주.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가 아닌 것을 고르면 우리가 억만세에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한 날에 신한촌에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확실히 한 사람들은 그냥 기계처럼 튀어나게 한 사람은 신한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연해주네 이러고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신한촌 이렇게 나왔지. 그럼 거기서 끝난 거야. 신한촌. 그럼 연해주네. 13도의군,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사회당, 대한독립의군부. 자, 이것도 거꾸로 푸는 거야. 이건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잖아. 대한독립의군부가 나왔네? 이거 국내인데? 근데 나머지 단체들 보니까 뭐야? 국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4번인 거지, 거꾸로. 자, 그래서 외울 거를 확실히 외우면 아닌 것도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풀어야 돼. 그래서 13도의군,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사회당, 연해주. 4번 대한독립의군부는 국내. 그 다음에 8번 1910년대 독립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신한청년당은 신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해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다. 이거 조심해서 읽으시라 그랬죠. 김규식이라고. 김규식. 김규식. 신규식은 동제사 뭐 대동복국단 이런 단체와 관련 있는 사람이야. 김규식이야. 김규식. 그거 틀렸다. 중광단은 민족대표 39인의 이름으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건 3.1운동 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광단은 대종교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민족대표 3.1 무호독립선언한다.
1920년에는 북로 군종서로 개칭이 된다. 자, 이거는 종교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중광단, 무호 독립선언 주도, 북종서, 그럼 청산리 대첩이지. 요거와 관련되는 종교, 이렇게 묶으면 종교를 물어보면 대종교가 답이다.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 자, 그래 중광단 맞다. 대한독립선, 이때 무호 독립선언인데 1918년 그때 그 발표됐던 독립선언서를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한다. 그때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연해주의 대한광복정부는 최초의 정부 형태의 독립은 맞자고. 연해주의 세계 대한광복정부 최초의 정부 형태, 한인사회당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대한국민회 연해주 정부. 자, 그 다음에 이동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주겠다. 연해주로 가면 누구로 간다? 이동희, 특히 이동희. 그래서 이거 다 연해주는 대부분 이동희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동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인 한인사회당을 하바롭스크에서 결성했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과 가장 관련이 먼 독립운동단체는 한국 정부와 농장주를 연결시켜준 사람은 주한 공사 알렌이었다. 알렌? 미국 사람이 나오네? 1902년 공양으로 휴가차 사탕수수 농장. 그만 읽어야지. 하와이지, 하와이. 자, 그래서 미주 지역으로의 이주의 역사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근로자로 파견되면서부터 이주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미주 지역 물어보는 거지.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대조선국민군단, 대한국민회. 이것도 마찬가지야. 확실히 외우라는 거 2개 외우셨죠. 만약에 외웠다면. 그 다음에 연해주 확실히 외우라는 거 3개, 이거 3개. 이거 외웠다면. 그러면 답이 이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대조선국민군단, 그거는요, 하와이 무장단체야. 대조선 국민 군단이라는 단체는 박용만 등이 주도한 하와이 무장단체야. 그리고 미주지역 통합단체 대한인국민회.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립한 단체 흥사단. 그 다음에 하와이 무장단체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아니라 나머지 외웠어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고르면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하며 이로써 자선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명확히 하라. 이것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지. 이게 기미독립선언서란 말이야. 자, 그래서 10년대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단체만 계속 열심히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마지막 무단 통치 하에서 일어난 최대 민족운동 3.1 운동을 단독으로 정리해 놓는 거 맞죠? 그래서 3.1 운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이란 말이야. 기미독립선언서. 그래서 3.1 운동 때 뭐가?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거의 일부 사료 지문이란 말이야. 기미독립선언서. 그럼 이거 3.1 운동 물어보는 거죠? 순종의 국장을 계기로 했다? 아니지. 이때는 고종이 돌아가셔야지.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지. 고종의 국장. 근데 순종의 국장을 계기로 일어나는 운동도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 1920년대로 간다면 1920년대로 간다면 문화통치기로 간다면 이건 이제 60만세 운동 말하는 거죠.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몇 년? 1926년. 그래서 60만세 운동도 이거 하나 따로 정리해놔야 되는 거 맞지? 60만세 운동. 그래서 고종의 국장, 이거는 순종의 국장을 계기로. 자, 그 다음 민족 자결주의 자극을 받아 발생한 거적적인 민족운동.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민족율당 운동의 신호탄. 이거는 60만세 운동 말하는 거야. 60만세 운동.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율당 운동의 신호탄.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좌우합작으로 신간회하고 근우회가 조직되는 거 맞죠? 신간회하고 근우회. 1927년에. 그래서 신간회 근우회 결성에도 영향을 미쳤던 운동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민족율당 운동의 신호탄이다.
이때는 사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부터 사회주의가 국내에도 사회주의가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지. 3.1운동 이후에. 그러다가 이때 1920년대에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사상적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일 거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 관련되는 게 바로 60만 세 운동부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까지 해. 그 다음에 이 운동으로 일제는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합하겠다? 아니지.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바꾼 거지. 이거는 문화에서 민족 말살은 세계 대공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야. 이게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1차 세계대전이 떠올라야지. 1차 세계대전이 떠올라야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쟁 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지.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고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뭘 제창한다?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다.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민족운동이 뭐다? 그게 바로 3.1 운동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과 관련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날 대한문 광장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죽음 두 번이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고종의 국장 아니면 순종의 국장, 왕의 국장, 고고, 왕의 죽음, 고고. 엎드려 곡하는 유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탑골공원, 고만 읽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탑골공원. 그래서 이 왕은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왕의 죽음, 고종. 탑골공원에서 독립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했지. 탑골공원에서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민족대표는 사전에 계획을 바꿔서 어디서? 태화관에서 독립기념식을 거행한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는 태화관에서 학생들 중심으로는 탑골공원에서 각각 독립기념식을 하고 3.1운동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3.1운동 또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럼 맞는 건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처음 주도됐다. 아니야, 이거는 민족주의 세력이야. 그게 걔네들이 민족대표 33인이라는 거야.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한 운동이다. 얘네들은 종교단체가 주축이 됐다. 천도교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천도교. 그 다음에 뭐야? 기독교,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 종교 지도자 등이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처음 주도된 운동은 바로 뭐다? 60만 세 운동 말하는 거야, 그거. 60만 세 운동. 자, 그 다음에 평화적인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확산 과정에서 일본의 강력한 탄압에 폭력으로 저항하게 되다. 맞지? 자, 민족대표 33인은 주로 뭐야?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폭력 운동을 맨 처음부터 기도하지는 않았다. 얘네들은 맨 처음에는 무엇을 계획했다?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무자비한 탄압에 저항해서 폭력으로 저항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3번 운동의 실패로 독립에 대한 좌절감이 확산되어 이후 독립운동이 침체하는 결과가 가졌어. 아, 이거 반대죠. 3.1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좌절감 때문에 독립운동이 침체 이러면 안 되고 독립운동이 뭐? 활성화. 그래서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됐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그래서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간도,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 투쟁이 활성화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고, 국내를 중심으로 실력 양성운동이 전개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세운동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농촌까지 확대되지 못해. 아, 틀렸죠 이것도요. 자, 이 운동은 3단계로 나눠서 본다 그랬지? 그래서 1단계가 점화 단계지. 점화 단계. 2단계는 주로 누가 주도했다?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했다. 만세운동에 불을 붙이는 단계다.
그러나 민족대표는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감으로써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리고 점화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만세 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지. 3.1 운동, 3월 1일 당일부터. 근데 맨 처음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된다.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2단계지. 이 시기에서는 이제 도시 근로자, 상인, 그다음에 청년, 교사 등 지식인층 등이 대거 참가하면서 도시로 확산되는 거지. 그리고 만세운동 3단계 어디? 농촌으로까지 확산되는 거지. 이 시기에는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더 확대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틀렸죠, 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3.1운동의 전개 과정이다. 각 단계의 특징을 가장 틀리게 서술한 거. 이게 그거네. 점화 단계, 도시 확산, 만세, 농촌. 1번 가.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이게 1단계란 말이야. 2번 나. 중국 주요 도시에서 상인들이 철시로 호응했고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맞지? 3번 다. 일제 산미 증식 계획으로 몰락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19년이면 무슨 사업의 영향이라고 해야 돼? 토지조사 사업인 거지.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에 적극 가담한 것은 1910년대 일제가 뭘로? 토지조사. 아직까지는 산미증식계획까지는 나오면 안 되잖아. 정황상.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영향으로 몰락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일본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4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맞죠? 그래서 틀리게 서술한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가의 영향을 받아 전개된 중국의 5.4 운동에 관한 글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냥 더 읽지도 말고 바로 풀어. 3.1 운동의 영향,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해외 민족운동에, 다른 나라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5.4 운동이라든가,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라 했지. 영향을 미쳤다. 그럼 뭐 읽지도 말고. 근데 이게 가의 영향으로 받아서 일어난 중국에서의 운동이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5.4 운동에 미친 건 뭐다? 3.1 운동. 그래서 이제 3.1 운동 또 물어보는 거야. 같은 운동이지만 여러 가지 예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죠. 1번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가 수립되었다? 맞지? 1번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맞지? 인도, 중국 등 아시아 민족운동에 선거가 됐다? 맞지? 민족 유일당으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아니죠. 너무 멀지. 이거는 60만 세 운동의 영향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1, 2, 3번은 3.1 운동의 영향일 수 있지만 요거는 60만 세 운동의 영향이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1 운동 이렇게 정리한 거지. 자, 그래서 3.1 운동 정리하시고, 그래서 10년대 민족운동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3.1 운동 이후에 나타난 독립운동 중에서 뭐 하나 단독으로 정리해야 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1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틀린 거. 3.1 운동의 영향으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이다. 맞죠? 상권 분립의 기초에서 설립되었다. 입법부로는 국무원, 행정부로는 임시의정원, 사법부로는 법원을 두었다. 이거 틀렸는데? 이거 바뀌었어. 국무원이 행정부고 임시의정원이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제로 기출문제가 그런 것들도 잘 바꿔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맞지? 외우세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는 이동휘. 요 두 사람 반드시 외우시고.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외교 독립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동희는 연해주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거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장투쟁 노선이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한성정부, 연해주정부, 상해정부가 통합한 통합정부를 성립했다. 맞죠? 3.1 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 개의 정부가 통합된 정부다? 연해주 정부, 그 다음에 상해 정부, 그 다음에 한성 정부의 통합. 그래서 통합 정부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해주정부와 관련돼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관련이 있을 거야. 상해정부는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가 관련이 있을 거야.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야. 그리고 통합된 정부는 어떤 정부를 계승한다 그래서 한성정부를 계승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한성정부를 계승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1번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세를 징수하고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2번 평양의 자기회사와 태극성을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건 절대로 틀렸죠. 태극서관과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은 신민회가 운영한 단체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내용, 초기 활동 내용에서 나오는 게 위장회사는 이륙양행과 백산상해가 나와야 돼. 이륙양행과 백산상해를 운영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건 절대로 틀린 거야. 그게 답인 거죠 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데 독립운동 자금 모집하는데 노력했다. 그래서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인구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쳤다라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국내는 다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거둘 수 있는 데만 걷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정부가 어떤 법령을 공포하고 이런 것들을 징수했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거쳤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른 거야. 그러나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인구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물론 거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국내보다는 주로 해외, 일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해외에서 호응도가 좀 더 높았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국내와의 연락에서 비밀 연락망 연통제하고 조직 연락망. 그래서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 교통국 연락기관은 교통국. 그 다음에 국내와의 연락을 하기 위한 비밀 연락망 연통제 조직 연통제 이걸 더 알아들어야지. 연통제 정비. 이거. 자, 그 다음에 뭐야? 독립신문 간행 사료 편찬서 맞지? 독립신문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간행했다. 그 다음에 사료 편찬소를 운영했다.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다. 이런 것들이 임시정부 초기 활동해가지고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초기 활동해가지고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임시정부의 활동 시기를 구분한 도표이다. 가시기의 사실로 틀린 거. 자, 이건 알아들으셔야 돼. 이건 대충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이 바로 뭐야? 상해정부 시기가 있지? 상해정부 시기. 1919년에 수립이 되는 거지.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에 수립돼서 무슨 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윤봉길 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그게 1932년이란 말이야. 윤봉길 의거. 그래서 요때까지가 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초기 활동 내용 해가지고. 이런 내용. 그래서 상해정부 시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시기다? 이동 시기로 가는 거지. 이동 시기. 1932년 계속 무슨 의거를 계기로?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란 말이야.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지. 어디에 정착할 때까지? 언제? 1940년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동 시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를 기준으로 줬다는 소리는 결국은 상해정부 시기, 이동 시기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충칭에 정착한다. 충칭, 중경 1940년.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1945년까지 있는 거죠. 요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건국강령이란 말이야. 건국강령이란 걸 공포하는 때지. 강령이라는 것을 공포한다. 41년에. 그러니까 대충 크게만 보면 상해정부 이동 시기 중칭정부 시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가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상해정부 시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상해정부 시기 때 사실로 틀린 거. 북경, 워싱턴, 파리, 런던에 외교관을 파견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맞는 것 같은데?
김규식을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탄원서를 제출했다. 맞는 것 같은데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이거 절대로 틀렸다. 한국광복군은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은 40년 충칭에서 조직되는 거다. 이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조직, 건국강령발표는 이건 충칭정부식이란 말이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치중했다? 외교활동에 치중했다. 그래서 각국의 대표를 파견해서 외교관을 파견해서 외교활동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북경, 영국의 런던, 미국의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여기에 독일과 이태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활동 활발했던 게 미국에 설치되었던 구미위원부지? 구미위원부였지. 이때는 누가 나와야 돼? 이승만이 나와야 되는 거.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그 다음에 김규식, 프랑스 파리 강화. 원래 이 사람은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견되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쓰면서 초대 외무총장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임시정부 대표 자격으로 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됐다. 누구? 김규식. 그래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거. 그 다음에 소련과도 교섭을 했지. 이 사람은 누구 나와야 돼? 이동휘가 이런 내용 정도. 그래서 초기 외교 활동에 좀 치중했고 무장 투쟁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신채호 신승 국민대표회의 맞지? 국민대표회의 개최 몇 년이다? 국민대표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국민대표 연도까지 외우세요. 이거 확실하게.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1923년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임시정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때 이걸 요구한 사람들이 대표인 사람이 신채호, 신숙 등이다. 이 사람들은 무슨 노선이다? 무장투쟁 노선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17번. 자, 다음은 임시정부 관련된 글이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점차 외교 독립론과 독립전쟁론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벌써 대충 알아들어야지.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등 외교 활동에만 주력했다.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요구하는 신숙, 신채호 등의 독립전쟁 논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게 바로 뭐다? 국민대표회의다. 1번 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무장투쟁 노선이 맞지? 이승만의 탄핵을 요구했다. 맞아. 2번 회의에서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개조파와 창조파로 대립했다. 맞지? 개조파는 주로 실력 양성 외교 독립 노선에 치중한 애들이고 개조하자. 창조파는 주로 무장투쟁 노선이고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대립한 거죠. 그다음에 이승만은 회의 소집 자체 반대해서 참가하지 않았다. 맞아. 3번 회의가 결렬되고 임시정부는 임시험장 개헌을 통해 이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채택했다. 틀렸어. 단일 지도 체제. 4번 이거는 4차 개헌이란 말이야. 4차 개헌. 4차 개헌으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해야 된다. 23년 원래 이제 임시헌장이 있다. 임시헌장이 있다. 헌법. 임시헌장이 있는데 1차 개헌은 1919년이야. 1919년 대통령 중심제야. 대통령 중심제야.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가 2차, 3차가 나오는 거야. 2차는 1925년. 이거는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개헌이 나와야 돼. 이거는 27년.
그래서 어쨌든 국민대표회의 이후 하면은 요 2차, 3차가 나와야 돼.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야 돼.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동 시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40년대 4차 기활동에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자, 그다음에 18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도표에다 가시기 활동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건 똑같은 거지. 윤봉기르거하고 뭘 줬어? 건국강령을 줬어. 그럼 그 사이에 이동식이 주로, 대부분은 이동식이 물어볼 수 있다. 중국 관내에서 통합운동에 주력했다. 맞다.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 유지 세력은 한국국민당. 이건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1930, 자,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35년이라고. 김구, 임정, 한국국민당 조직. 김구,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하나 더. 우익단체, 우익통합단체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단체가 나와야지. 요거는 37년. 자, 그래서 한국국민당,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죠. 만약에 요식이 나면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동시기 때 임시정부가 한 일, 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한 일, 한국국민당,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결성.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민족주의 세력을 연합. 그래서 이거 우익통합단체라고.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결성 맞죠? 4번 애국단 소속 이봉창. 요거는 조금 더 하면 32년은 맞는데 윤봉기르거 전에 있었던 게 이봉창 의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세밀하게 낸 거지. 그래서 같은 애국단 소속, 같은 32년이지만 이봉창 의거가 먼저고 윤봉기르거가 나중이란 말이야. 근데 기준은 윤봉기르거 이후에 건국강령 이전에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을 하는 게 좋겠다? 4번 맞죠? 4번. 그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임시정부 활동 시기를 구분한 것이다. 가시기의 활동 내용을 오는 거. 똑같은 형태로 있어. 요새 계속 잘 나온다고. 가시기, 중경정착했다. 중경정착했다. 그러면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삼균주의를 수행했다. 맞지?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당과 결국은 건국강령에는 조소왕이 제창한 삼균주의가 수용되었다. 삼균주의란 균권, 균부, 균학의 이념이다. 정치, 경제, 교육기회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 자, 그 다음에 2번 독립에 대비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맞지? 41년에 건국강령. 3번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맞지?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장전 계획. 그거 알아두셔야 되죠. 미국 OSS와 연합해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했다? 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전이라고. 집단 지도체제.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라고 해야 돼. 그다음에 40년대 말에 5차 기원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주석과 부주석제를 채택한다. 근데 어쨌든 이때는 단일 지도체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년대에서 3.1운동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그치? 대한민국 입시정부를 집중적으로 푸신 거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0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운동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